수원 대일학원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파트 부가가치세법. 자,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페이지 412페이지예요. 자, 1번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와 이제 담세자, 세금을 이제 납부하는 납세자와 쉽게, 다음에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상이한 간접세에 해당한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같으면 직접세. 납세의무자와 담세자 같은 걸 직접세라 그러고요. 다른 걸 간접세라 그러시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직접세의 예제는 소득세라든가 아니면 법인세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2번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 용역의 공급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일반 소비세에 해당한다. 오케이. 개별 소비세 그럼 틀려요. 됐죠? 그래서 부가가치세에 이제 과세 대상에 들어가시는 건 크게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 다음에 용역의 공급, 다음에 재화의 수입, 요 정도가 있으실 수 있어요. 뭐 대리납부 의무 이런 거 빼고. 됐죠? 다음 3번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오케이. 재화의 공급 얘기 있으시죠? 용역의 공급도 있고. 다음 4번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별로 아니에요. 사업장별로죠. 되셨죠? 그래서 답안에 가는 게 4번입니다. 다음 아래 한번 가볼게요. 자, 2번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가 아닌 것은 1번 국내에서 골프채를 판매했대요. 그럼 재화의 공급일 거고, 2번 국내에서 수리 용역을 서비스로 제공했대요. 그러면 용역의 공급일 거고, 4번 미국으로부터 골프채를 수입했대요. 그럼 재화의 수입이겠죠. 그래서 답안에 가는 거 3번. 자, 아래 내려가 볼게요. 3번 갑니다. 3번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이므로 주식은 아니에요. 되셨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재화에 들어가지 않는 거 크게 요 정도 정리하시면 좋은데, 현금, 어음, 유가증권 되셨죠? 그러고 상품권 정도. 그래서 유가증권에 들어가시는 거 이제 주식이나 아니면은 뭐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1번 틀리셨고, 2번 용역의 공급은 물론 용역의 수입 아니에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라 그랬죠. 그래서 2번 틀리셨고, 3번 주된 사업과 관련해서 우연히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사업과 관련해서죠. 재화나 용역의 경우 주된 사업과 무관하게 해당 재화나 용역이 면세인 경우에는 면세가 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거는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은,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공급일 때는 주 사업이 면세라면 일시적 공급은 가릴 필요 없어요. 과세든 면세든 상관없이 무조건 면세예요. 되셨죠? 그러고 만약에 주 사업이 과세라면은 일시적 공급이 과세라면 과세고요. 다음에 일시적 공급이 면세라면 면세예요. 그래서 지문에 나와 있는 거 무관하게 해당 재화가 어차피 면세라면은 면세로 그냥 갑니다. 되셨죠? 그래 답안이 3번이 맞는 얘기고, 대표적으로 이제 첫 번째 케이스가 뭐가 있을 수 있냐면은,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출퇴근용 버스를 처분했다, 이런 케이스. 그렇게 되면은 은행 같은 경우 이제 면세거든요, 사업 자체가. 근데 원래 이제 은행은 버스를 판매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직원들 출퇴근용 버스를 처분했기 때문에 원래 출퇴근용 버스는 재화의 공급이니까 과세가 돼야 되는데 주거래 자체가 면세다 보니까, 되셨어요? 면세다 보니까 출퇴근용 버스도 과세로 보지 않고 면세로 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게 있고요. 자, 그러고 이제 아래 있는 얘기는 이제 대표적으로 뭐가 있으시냐면은,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자금 사정상 건물을 지을 토지예요. 알죠? 자금 사정상 토지를 처분했다. 그러면 건설회사는 용역의 공급자거든요. 그래서 원래 주 거래가 이제 과세인데 토지에 공급을 했죠. 지금 토지를 처분했으니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제 면세가 되셨어요? 요런 케이스. 건설회사는 이제 건물을 지어주고 원래 이제 판매를 하고 이런 회사니까. 그래서 주 거래가 과세이지만 되셨어요? 주된 사업 자체가 과세이지만 이거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판매를 했을 때 주사업이 과세라도 일시적인 공급이 면세라면은 이 자체는 면세가 된다. 그래서 상관없이 면세라면은 면세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위에 거 같은 경우도 어차피 이게 출퇴근용 버스가 아니라 뭐 면세 대상이었다. 그럼 그 자체가 그냥 면세거든요. 답안이 가는 거 3번입니다. 그래서 요 파트는 이제 부수재화나 이런 파트인데 우리 교재에 부수재화가 없는 걸로 봤거든요. 부수재화랑 이제 일시적 사업 관련해서 안 적혀 있는 걸로 봤는데 뭐 제가 뭐 못 찾았을 수도 있고요. 한번 책을 한번 보면은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혹시라도 이 얘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책이 있네요. 제가 못 봤던 거네요. 페이지 408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 이 얘기가 있으시거든요. 408부터 409까지 적혀있는 얘기. 그래서 보니까 예제도 적혀있네요. 그래서 이제 부수재와 관련된 얘기들, 다음에 주된 사업과 관련된 얘기들, 이런 얘기가 있으시니까 한번 읽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되셨죠? 다음 아래 자 4번 부동산 임대업은 과세 대상이므로 오케이 맞고요. 다만 염전 임대업은요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되셨죠? 그래서 요거 이제 뒤에 넘어가시게 되면 아마 면세 파트가 하면 나오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3번입니다. 다음 아래 가볼게요. 자 4번 갑니다. 자 1번 올바르지 않은 거래요. 자, 1번 부가가치세랑 재화 또는 용역에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이다. 오케이, 맞는 얘기.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라 그래요. 다음 2번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 부수 얘기 나오시죠. 자,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에 공급되는 것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수재화라는 건 말 그대로 딸려서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된 거래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수재화는 주거래를 쫓아간다 보시면 돼요. 주거래 자체가 과세라면은 부수재화도 과세가 되고요. 다음에 주거래 자체가 면세라면은 부수재화도 면세가 됩니다. 뭐 예제를 적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뭐 지금 답이 아니라서 예제 따로 안 적겠습니다. 다음 아래 3번 재화의 수입의 경우 국내 생산 재화 및 용역과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수입자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데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은 사업자한테 일단 과세가 되고요. 다음에 재화의 수입 같은 경우는 사업자만 과세되는 게 아니에요. 개인도 물건 수입하시면 부가세 납부하실 수 있거든요. 그냥 답안에 가시는 거 3번 틀리셨고요. 4번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원칙적으로 10%로 해서 단일세율이시죠. 소득세나 법인세는 누진세율이시고 그러고 수출하는 재화 등에 대해서는 0세율로서 0% 세율을 적용을 하시죠. 다음 또 가볼게요. 자 아래 5번 다음 중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바로 1번이네요. 앞에 설명했던 얘기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아니죠. 간접세라 그랬죠. 다르다 그랬죠. 다음 2번 모든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각 단계별로 과세를 하는 다단계 거래세이다. 오케이. 다음 3번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세액에서 세액을 차감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다.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해주겠다. 다음 4번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지국과세 원칙 소비되는 나라에서 세금을 매기겠습니다. 그래 수출할 때는 0% 세율을 적용할 거예요 라는 제도죠. 답안에 가는 거 1번입니다. 자 아래 가볼게요. 6번 다음은 신문기사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다음 기사의 내용과 가장 밀접한 부가가치세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 한중합자 북한에서 버스 조립 생산. 한국의 P그룹은 중국 H자동차와 오는 5월부터 북한에서 버스를 합작 생산하기로 합의하였다. 자, 신화통신은 두 회사가 최근 중국 선양에 소재한 H자동차에서 생산한 부품을 북한 남포에 소재한 P그룹의 공장으로부터 가져와 버스를 조립 생산하기로 했다며 생산된 제품은 국제시장에 판매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도했다. P그룹은 남포 공장은 차량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영세율 혜택을 보게 된다고 신화통신에서 밝혔다. 자,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결국 수출할 경우 영세율 혜택을 본다. 이런 이제 특징이 뭐냐죠. 그래서 이제 방금 위에서 읽었던 거예요. 방금 5번 할 때.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방금 읽으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수출을 할 경우에는 소비되는 나라에서 과세를 하기 위해서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라고 제가 읽어드렸었죠. 그래 답안에 가는 게 1번 소비지국 과세 원칙입니다. 자, 아래 내려가 볼게요. 자, 페이지 416페이지. 자, 계산구조. 자, 부가가치세 계산구조는요. 대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나오는 납부세액에 세액공제 등을 빼고요.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가산세를 더하셔서 나오시는 차가감 납부세액을 계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문을 보시면은요. 자,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이에요. 그래서 1000만원이 과세표준인데 그 중에 100만원이 면세가 포함되어 있대요. 그럼 과세표준은 900만원이실 거예요. 되셨죠? 그럼 이거에 10%를 하시면 나오시는 게 매출세액이신 거예요. 90만원이. 그래서 매출세액에 들어가시는 게 90만원. 다음에 매입가액은 500만원인데 그 중에 면세가 50만원 그럼 빼야 될 거고 불공제되는 부분도 있죠. 불공제라는 거는 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100만원도 있죠. 그러면은 500만원에서 150만원을 빼야 되겠네요. 50 면세 100만원 불공이니까. 그래서 빼시면은 350만원에 곱하기 10%를 하시면 나오시는 게 매입세액이 35만원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매입세액 자리가 35만원. 그러면 납부세액이 얼마가 되냐면요. 55만원이 되실 거고요. 다음에 문제에서 지금 세액공제 얘기는 없어요. 되셨죠? 뭐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라든가 이런 건 지금 문제 안 나왔고요. 다음에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있죠. 자, 그럼 세액공제는 지금 가산세가 얼마냐면은 5,000원. 그러면 차가감 납부세액 같은 경우는 55만 5천원이 되시겠네요. 그래서 나와 있으신 게 차가감 납부세액은 다방의 1번입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부가세 문제풀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 계산구조 넘어가서 이제 재화의 공급 파트에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